38대 원성왕릉과 실크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계령리에 자리한 경주 원성왕릉 사석 제26호는 지명처럼 계령으로 불렀다. 계령의 유래에 관련해 동경작기는 내부에 물이 고여 간을 허공에다 걸어두었다 해서 붙여졌다. 한때 계령으로 불리던 이곳이 원성왕릉으로 비정된 건 삼국유사의 기록이 결정적이다. 삼국유사는 토암산 서쪽 숭복사에 원성왕릉이 있다고 했으며 그곳에 최채원이 쓴 비석이 있다는 기록을 남겼다. 실제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에 자리한 숭복사지에서 최채원이 쓴 유당 신라 국처월산 대숭복사 비명의 비편이 확인되기도 했다. 원성왕릉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신라의 왕릉 가운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고 이후 고려와 조선의 왕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평가를 받는 원성왕릉이지만 의외로 왕릉보다 더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왕릉 앞에 자리한 성물 가운데 하나인 호인상으로 마치 서익인을 닮은 듯 이국적인 형태가 눈길을 끈다. 이러한 호인상의 존재는 과거 신라와 서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늘은 원성왕릉을 통해 당시의 시대와 실크로드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성왕의 이름은 경신으로 내무왕의 12대 손이다. 무일왕을 시작으로 해공왕에 이르기까지 신라 중대는 무일왕계가 왕권을 이어왔다. 하지만 선덕왕을 시작으로 내무왕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원성왕의 적이다. 원성왕의 형이었던 선덕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조정의 중심들은 무일왕의 6대 손인 김조원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이 소식을 전하게 했다. 이때 김조원은 서라벌에서 북쪽 20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입궁을 하던 김조원은 홍수로 인해 물이 불어난 알천을 건너지 못해 입궁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를 기회로 비와 홍수를 하늘의 뜻이라 주정이 제기되고 상대던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바로 원성왕이다. 당시 김조원을 옹립하는 세력과 원성왕을 옹립하기 위한 세력이 서로 견제하는 입장에서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왕위에 오른 원성왕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김조원을 명주 군왕에 봉하고 명주 일대를 시급으로 하사하면서 다독였다. 또한 왕권이 약화되어가는 상황과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염려했던 원성왕은 그의 치세에서 중요한 업적인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게 된다. 독서 삼품과는 관리를 선발하는 데 있어 유교 경전을 이해 정도에 따라 3등분으로 나누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독서 삼품과의 도입을 통해 원성왕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원성왕 시기에 기근이나 재해에 대처하는 원성왕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기근이 심할 때 곡식을 나누어주는 구휼 활동을 벌리거나 벽골제 등의 치수제도를 보완하였다. 농사가 곧 국력이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원성왕의 행적은 눈에 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불교를 진흥하고 외치에서도 당과 발해의 사신을 보내는 등 외교적으로 무난하게 잘 대처했던 원성왕은 798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 손자인 준옹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소성왕이다. 원성왕릉은 앞선 성덕왕릉과 경덕왕릉처럼 12지 신상이 새겨진 신라왕릉으로 현재 남아있는 신라왕릉 가운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다. 또한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왕릉의 조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선 성덕왕릉의 예처럼 강금성인상과 석사자상이 세워진 것은 동일하지만 원성왕릉의 경우 서익인의 얼굴을 한 호인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이국적인 형태의 호인상은 과거 신라와 서역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실크로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일부에서는 이 호인상의 모델이 채용설화에 등장하는 채용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도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로 교역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성왕릉은 역사 교육의 장으로 의미있게 볼 수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이국적인 황금보공과 봉수형 유리병 등의 노만글래스는 당시 비단길로 불린 실크로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비단은 직물 가운데 최상위에 자리한 데다 비단 그 자체가 화폐로 취급받을 정도로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다. 당시 비단의 주요 생산지가 중국인 까닭에 비단의 수요가 폭증했던 유럽과 서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비단을 구하기 위해 직접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된다. 첫 시작은 비단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실크로드는 무명사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신라 역시 실크로드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서신면 상한리에 소재한 화성 당성의 발굴 조사 결과 신라 때 쌓은 당황성인 것이 확실시 되면서 실크로드의 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2013년 경상북도에서 실크로드 원정대를 파견하면서 화성 당성을 방문해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원성왕릉과 호인산을 통해 신라 실크로드의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